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7년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혜경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불과 7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 수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내 행복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나고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다들 모였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으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지인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말 들었어. 재혼한다고.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혜경도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죠.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 차갑고 날선 목소리. 며느리의 눈빛에는 당황함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농담 아니야.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할머니 축하해요. 유일하게 손녀 지인만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민수의 시선이 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인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야. 오빠, 근데 할머니가 행복하시겠다는데. 아,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민수의 고함에 지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7년. 겨우 7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7년이 겨우냐? 엄마한텐 영원 같았어. 그래서 재혼이요?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거예요. 혜경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어머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주변 시선도 생각하셔야죠.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 세상의 눈. 그게 먼저였어요.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상대가 누군데요? 어디서 만났어요? 민수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그건 다음에 소개해줄게.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민수야,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좋아요. 어차피 엄마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저희 의견 따위 중요하지도 않고.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경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보더니 따라 들어갔죠. 지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혜경은 인사만 간신히 할 뿐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도 따로, 저녁도 따로.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국 드세요. 혜경이 국그릇을 툭 내려놓았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가웠죠. 고마워, 혜경아. 네. 대답은 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 이게 나한테 주는 벌인가? 밥을 떠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뭘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핸드폰을 꺼내 상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우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정희 씨,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며칠 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 정말 만날 거예요? 응. 엄마 마음 정했어. 민수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전 이해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 생각은 안 하세요? 민수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배신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빠 배신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외로워. 7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외로우면 저희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넌 엄마가 짐이 되고 싶니?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누군가 손 잡아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그리운 거야.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엄마는 그냥 엄마로만 남아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윤정이라는 한 사람인데. 민수야, 엄마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젠 엄마 좀 살면 안 되겠니? 민수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차갑고 낯설었어요. 복도 끝에서 혜경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이 집에서 나는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그 사람이 떠난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 겨울. 여보, 미안해. 병상에 누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은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시켰잖아. 아니에요. 우리 행복했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정작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바쁘다며 이틀 만에 돌아갔고 며느리는 형식적인 위로 한마디만 남겼죠.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그건 빈말이었어요. 장례가 끝나자 민수 부부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된 건. 아침에 눈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쳤죠. 나는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상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상우.
장례식 때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지내죠 뭐.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아요? 그 물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물어봐 준 게 얼마만인지. 상우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상우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연락이 닿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죠. 처음엔 그저 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우의 따뜻한 시선, 배려 깊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면 어때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생각해요. 난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보자. 하지만 그 결심을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우였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상우 씨,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반대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나 이대로 포기하긴 싫어요. 상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민수 씨를 만나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정희 씨, 우리 당당하게 해요.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상우 씨,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민수한테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정희 씨가 원한다면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상우가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민수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한상우 아저씨.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경도 놀란 표정으로 나왔죠. 어머님 이분이. 응. 엄마가 재혼하려는 사람이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친구분이잖아요. 장례식 때도 오셨던. 맞아. 그래서 엄마가 더 믿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친구랑 재혼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들을 것도 없어요. 아저씨, 아버지 친구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야, 상우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제가 끼어들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아버지 친구예요. 그것도 30년 넘게 알고 지낸. 혜경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 친구랑 재혼하는 과부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 뻔한데. 상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우 씨. 상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상우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지인아, 넌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안다고. 민수가 소리쳤지만 지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빠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알아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오면서. 뭐?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우시는지 오빠는 본 적 있어요?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인아. 상우가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사실 따로 이유가 있어서 정희 씨 곁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유요? 상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정희를 부탁한다.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혜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상우 씨, 그게 무슨... 상우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병실에 갔을 때 선배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상우의 고백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 지켜달라고 한 게 재혼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민수 씨, 아저씨도 아버지 친구면 선을 지키셔야죠. 이건 배신이에요. 상우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상우 씨. 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상우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희 씨, 미안해요. 민수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잘 모셔드리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상우가 떠난 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인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도 포기했잖아요. 민수야. 네. 너, 엄마가 그렇게 불행하길 바라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엄마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엄마의 행복이 아니야. 엄마가 엄마로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지. 엄마. 됐어. 이제 엄마 말 안 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혜경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여보, 어머님 진짜 고집이 세네. 그러게.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포기한 것 같아. 그래도 불안해. 어머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잖아. 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어머님이 재혼하시면 재산 문제 어떻게 돼? 그러게. 이 집도 어머님 명의고. 만약에 그 남자한테 넘어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결국 돈 문제였구나. 다음 날 아침 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재산 정리는 생각해 보셨어요? 재산 정리? 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민수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는 나중에 제 앞으로 해주실 거죠? 민수야,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니? 중요하죠. 만약에 엄마가 재혼 같은 거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게 걱정이었구나.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상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상우 씨, 어제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리했죠. 상우 씨, 우리 그냥 포기할 거예요? 상우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가 욕심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민수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엄마, 또 그 사람이랑 통화해요? 민수야, 노크 좀 하고 들어와.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 사람 포기했잖아요. 내가 포기 안 했어. 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포기 안 했어. 상우 씨랑 재혼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희랑 인연 끊을 각오하세요. 뭐? 저는 엄마가 재혼하시면 엄마 얼굴도 안 볼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직접 상우를 찾아갔습니다. 상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희 씨, 민수 씨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상우 씨, 민수가 뭐라고 해요? 지금 커피숍에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상우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정희 씨, 상우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협박이요?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노인 상대로 사기친다고. 뭐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도 연락하겠대요. 친구 과부 꼬셨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정희 씨,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상우 씨, 안 돼요. 정희 씨, 사랑했어요. 상우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와 혜경이 TV를 보고 있었죠. 민수야. 네. 너 상우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할 말 한 거예요. 협박했다며. 경찰 신고하겠다고. 엄마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저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 지킨다고 했어. 너는 엄마 행복은 생각도 안 하잖아. 엄마, 제가 언제? 너희는 엄마가 돈만 주는 기계인 줄 아나 봐. 집 명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재산 정리하라고 하고. 혜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야. 겉으론 공손한 척하면서 속으론 엄마 재산만 노리고 있잖아.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다 들었어. 너희 어젯밤에 한 얘기 다 들었다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그 남자랑 재혼하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이 집도 엄마 명의고 엄마 재산도 다 그 남자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돈이었구나. 엄마. 좋아.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나 나갈 거야. 어디를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 집 다 너희 줄게. 나는 나가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아빠 돌아가신 뒤에도 7년 동안 혼자 참고 견뎠고. 근데 이제 엄마가 뭘 좀 바라니까 재산 걱정부터 하는구나. 엄마. 너희한텐 엄마가 아니라 재산 덩어리였어. 이제야 알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지인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인아, 미안해. 할머니 이제 나만의 인생 살아볼게. 할머니, 지인이 울먹였어요. 할머니 응원할게요. 꼭 행복하세요. 저는 지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혜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 씨, 저예요.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집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민수랑도 며느리랑도 다 끝났어요. 전화 너머로 상우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상우 씨 집 앞이에요.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30분 후 상우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정희 씨. 상우가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상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울지 마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상우 씨. 제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상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어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차를 마시며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민수 씨한테 말한 건 사실이에요. 선배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셨던 거 알아요. 들었잖아요.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상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선배님 병실에 갔을 때 일이에요. 7년 전 겨울 병실. 상우야, 왔구나. 침대에 누워 계신 선배님이 힘없이 웃으셨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배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의를 부탁한다. 네. 내가 떠나고 나면 정의가 혼자 남을 거야. 민수는 바쁜 놈이라 어머니를 제대로 못 챙길 거고. 선배님, 정의는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자기 인생이라는 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지. 선배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 정의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선배님 울지 마세요. 상우야, 나 대신 정의 곁을 지켜줘. 혼자 두지 마. 네, 약속드릴게요. 선배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상우야. 그리고, 네, 만약에 정의가 외롭다면 내가 곁에 있어줘. 선배님, 난 알아. 너도 정의를 좋아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배님, 그게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었어. 대학 때부터 넌 정의를 좋아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우야, 내가 없으면 정의를 행복하게 해줘. 부탁이야. 선배님, 이건 명령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부탁이야. 제발, 정의를 웃게 해줘. 그게 선배님이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희 씨가 외로워할 때마다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났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상우 씨, 그럼 당신은, 네, 선배님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상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약속 때문이 아니에요. 정희 씨,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우 씨, 제가 처음 정희 씨를 본 건 40년 전이에요. 대학 축제 때 선배님 옆에 서 있던 당신을 봤죠. 40년 전이요? 네.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이 먼저 고백했고 전 물러섰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배님께서 당신을 부탁하신 거예요. 저한텐 그게 기회인 동시에 짐이었습니다. 상우 씨. 하지만 이젠 확실해요. 제가 정희 씨 곁에 있고 싶은 건 약속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 씨.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상우가 문을 열자 그곳엔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 씨? 아저씨.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민수가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야. 왜 이래?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 일기예요. 오늘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어요. 엄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의 일기. 2018년 1월 10일. 오늘 상우를 만났다.
내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자 그 친구가 울더라. 상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희를 좋아하는 걸 난 알고 있었어. 대학 때부터 넌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지. 하지만 난 비겁하게 먼저 고백했고 넌 친구로서 물러섰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양보하려고 해. 상우야, 정희를 부탁한다. 내가 못해준 행복을 내가 만들어줘. 정희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가 이 일기를 볼 때쯤이면 난 아마 없을 거야. 부디 상우와 행복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당신. 상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뜻도 모르고. 민수야. 아저씨,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수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상우가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민수 씨, 고맙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혜경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혜경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경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혜경아,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혜경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재산만 걱정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경아, 괜찮아. 엄마도 너희 입장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어머님, 앞으론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응. 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았어요.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리고 한상우 아저씨. 상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멀어지면 전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근데 제가 진짜 엄마를 잃을 뻔한 건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미워하겠니? 괜찮아. 지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재혼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인아. 와, 축하해요, 할머니. 지인이 저와 상우를 번갈아 안았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행복하세요. 그럴게. 주례 없이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상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희 씨, 아니. 정희. 네, 상우 씨. 나는 평생 당신을 좋아했어요. 40년을 기다렸고 이제야 당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선배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진심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상우 씨, 저도 약속할게요. 네.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요. 우리 행복합시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엄마 재혼을 반대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읽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더라고요. 민수가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상우 아저씨, 우리 엄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씨. 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상우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정희 씨,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다행이에요. 상우 씨. 네. 고마워요. 40년을 기다려줘서. 상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68세와 72세.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 할아버지, 지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래, 지인아? 할머니, 제가 취업했어요. 정말 축하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행복 찾는 거 보고 저도 용기 냈거든요. 지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 민수네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혜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왔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고마워 혜경아.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상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희가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웃는 얼굴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고마워 민수야. 밤 상우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야. 응. 후회 안 해? 뭘? 나랑 결혼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왜 진작 용기를 안 냈나 후회돼. 상우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10년은 더 일찍 만날걸. 그래도 지금이 좋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은 행복이잖아. 상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상우 씨.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60대든 70대든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엔 두려웠어요. 주변의 시선도 자식들의 반대도 무서웠죠. 하지만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건 재산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용기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는 거라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늦지 않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